천혜의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곳. 건강과 관광이 어우러지고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곳. 지속가능한 친환경 관광도시로의 도약. 이제 탑정호에서 시작됩니다. 논산 탑정저수지는 유역면적 21,880헥타르, 저수량은 3,161만 1,000세제곱미터이며 제방길이 573m, 높이 17m에 이르는 충청남도에서 두 번째로 큰 저수지입니다. 수려한 대둔산의 물줄기를 담아내는 둘레 24km의 아름다운 탑정호는 관광지로서 높은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랜 세월 탑정호 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농업 생산 기반 시설 관련 법규에 대한 여러 제한과 막대한 재원 마련에 대한 부담으로 그동안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탑정호가 논산의 관광과 경제를 밝힐 원석임은 분명했지만 그 누구도 손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 7월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선 5기 출범부터 탑정호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던 황명선 논산시장은 자신의 특기인 세일즈 행정을 바탕으로 하나둘씩 밑그림을 그려가며 탑정호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황명선 논산시장을 중심으로 논산시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은 민선 5기 출범 이듬해인 2011년 탑정호를 전국 17,000개 저수지 중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선정하는 7곳에 포함시켰습니다. 연이어 2012년 우선 추진지역 2개소에 최종 선정되면서 드디어 복합문화휴양공간으로의 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시는 탑정호 미래 전략 사업을 구체화할 미래 사업과를 신설하여 본격적인 탑정호의 변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시는 총 2,837억 원을 투입하여 탑정호를 기반으로 한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길이 2.94km의 수변 데크 둘레길, 딸기향 농촌 테마공원과 힐링 생태 체험 교육관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완료했습니다. 그중 대한민국 출렁다리 열풍을 이끌 동양 최대 규모의 탑정호 출렁다리가 3년 만에 드디어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초속 40m가 넘는 강풍에도 끄떡없도록 설계된 탑정호 출렁다리는 바람의 영향을 분석한 풍동 실험을 12차례에 거쳐 최신 도보 현수교 공법을 적용했습니다. 탑정호 수면이 캔버스처럼 펼쳐지고 화려한 조명이 반사됩니다. 마치 불꽃놀이를 보듯 물 위에서 장관이 펼쳐집니다. 무려 120m 높이까지 솟구치는 음악 분수는 다양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듯 물줄기를 뿜어냅니다. 이와 함께 산놀이 자연문화예술촌, 탑정호 순환체계 구축사업, 물빛정원, 복합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최고의 복합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사업인 탑정호 웰리스파크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탑정호 관광개발 사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며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준비 속에 새로운 문화관광도시 논산으로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선샤인랜드, 강경 근대 역사문화거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도남서원을 중심으로 기호 유교문화의 꽃을 피워갈 한국유교문화진흥원까지 역사와 문화 그리고 예술을 담은 풍부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한 매력적인 관광도시 논산, 그리고 그 중심 탑정호. 사람과 사람을 잇고 사람과 자연을 이어줄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는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대한민국의 행복을 이어줄 희망의 다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작은 열림이 큰 이음으로 이어져 이곳 탑정호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책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시민이 시장인 논산입니다. 논산 시장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황명선 논산시장입니다. 네, 저희 논산 탑정호가 동양 최대의 출렁다리, 그리고 밤이 되면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논산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미디어 파사드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11월 30일 날 드디어 위드 코로나와 함께 오픈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우리 논산은 저는 민선 5, 6, 7기 시민들의 세 번의 선택을 영광스럽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논산의 정부를 이끌 지도자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갖고는 이 시민을 대표한 이 4년 동안의 임기 동안 시민의 권한을 제가 위임받아서 일을 하게 되는 시장이죠. 그래서 우리 논산은 민선 5, 6, 7기 3선을 이어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민이 시장인 시대를 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민선 5기부터 시민이 시장인 논산을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논산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의 우리의 그 고민과 그 생각들은 과거에 나라가 어려우니까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나라 일에 좀 따라 주십시오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국가나 정부는 시민을, 국민을 지시나 규제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그런 적도 있었어요. 감독이나 대리이나 지시 이렇게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민선 5기 시작하면서 저희는 정부의 역할, 국가의 역할, 그리고 지도자와 공직의 역할을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있는 게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논산시를 위해서 논산 시민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논산시가 존재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 논산은 사람 사는 따뜻한 공동체, 사람을 위한 정부여야 된다. 시민을 위한 정부여야 된다. 그 속에서 우리 공동체, 연대, 참여, 시민들의 참여, 소통, 화합, 협력, 거버넌스, 이런 형태로 우리의 이 시대에 맞는 시대 정신을 갖고 시민이 주인인 시대를 열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민선 5, 6, 7기 논산형 자치분권, 자치분권의 핵심적인 가치는 바로 우리 중앙이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이 갖고 있는 우리의 권한을 시민들이 주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치분권은 우리 시민들의 생명이고 안전이고 그리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 민선 5기 시작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논산시는 시민을 위한 정부여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 위에 논산 시민이 있습니다. 조직기구표를 우리 공직자와 함께 토론을 통해서 바꿨습니다. 어느 시군구나 또 어느 모임이나 보면 그 조직기구표를 보면은 지향하는 바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논산시의 조직기구표를 사람 중심의, 시민 중심의 가치와 철학을 담아서 바꿨습니다. 자치행정국을 친절행정국으로, 산업건설국을 행복도시국으로, 마을이 학교가 되고 마을이 가족공동체가 되고 마을이 문화센터가 되는 이런 동고동락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동고동락국, 또 대한민국 최초로 그런 이름도 붙여진 부서가 있습니다. 백세행국과 마을자치분권과 그리고 하수도 상수로를 통해서 통합 맑은 물가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어서 우리 논산시의 정부는 시민을 위한 정부로서 사람이 존중받는 그런 정부로서의 조직 개편을 단행을 했습니다.
자, 그 속에서 논산정 자치분권의 핵심은 다양한 우리 모든 시군구별로 다양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안도 받지만 중요한 것은 읍면 단위의 주민자치회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는 15개 읍면동, 저희 15개 읍면동인데요. 마을 단위, 리 단위까지 490개 리통에 있는데 마을 단위까지 마을자치회를 주민자치회를 조례를 만들어서 구성을 해서 494개의 마을자치회까지 구성을 해서 마을 단위의 일들에 대해서 서로 토론과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조례도 만들고 청소년부터 80대 어르신까지 부분별 세대별 많은 분들이 한 마을에서 20명 내외의 토론과 논의를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을자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 속에서는 홀몸 어르신들 그리고 한글대학 그리고 마을의 환경 그리고 마을의 이후의 발전 계획까지 함께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제안을 해줍니다. 저희 논산시에서는 올해 이 마을 단위에서 주민 마을자치에서 토론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냥 통으로 100억 정도의 사업으로 이렇게 설계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자치에서 제안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를 책임 있게 열기 위해서 그렇게 정부는 뒷받침하는 역할로 했고요. 또 다양한 부분별, 세대별, 계층별로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앞서 우리 시장 후보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발표 가운데서 결국은 경청입니다. 대부분 다 우리 시장 후보님들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과 주민들의 말씀을 많이 경청하고 듣고 그리고 행정에 그 실천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는데요. 저희는 이제 또 특별하게 또 논산에서는 또 타운홀 미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5,000명 시민운동장에서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시민들께서 읍면동장 직선제도 토론을 통해서 제도를 제안해 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읍면동장 직선제도 모든 읍면동이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494개 마을을 2019년도에 최대 마을자치회를 구성해서 마을자치회 회원들이 전부 나와서 시민운동장에서 함께 토론, 대동제도 열고 각 마을에 좋은 사례를 갖고 부스를 만들어서 함께 학습하고 공유하는 그런 역할도 해왔고요. 그날 현장에서 우리 시에 앞으로 가야 될 그 중요한 정책적 의제와 그리고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직접 설계도 해주었습니다. 자, 그 우리 논산정 우리 그 주민자치회를 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개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실질적으로 마을자치회를 도와주고 성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 대부분의 역할들이 학습 프로그램, 평생교육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이런 그리고 이제 봉사하는 이런 역할로 지금 보통 대동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읍면동 단위의 상근 총무를 둬서 활동가를 직접 그 읍면동 주민자치회 한 분씩 전부 다 상근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494개 마을의 마을자치회를 성장시켜주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그 사무와 인사와 모든 일들을 저희는 우리 읍면동에서 관장을 하지 않고요. 주민자치회에다가 모든 사무를 민간 위탁을 15개 읍면동 다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현재 우리 상근자로 근무하고 있는 총무님도 직접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인사권까지 직접 갖고 뽑습니다. 자, 우리 논산정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저희는 시민이 시장입니다. 라는 이 핵심의 내용들은 무엇냐면요. 시민들이 우리 시정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가 이거였거든요. 다양한 분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분야의 위원회나 아니면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제안받은 정책들을 저희들은 지방정부에서는 실천하는 것이죠. 정책을 디자인해서 실천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우리 마을 자체와 주민 자체에서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제안된 논산형 사업들만 제가 몇 가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동고동락 마을 공동체 사업이 있고요. 읍면동장 시민 추천 공모제, 그리고 저희 논산의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1년에 3,000명 모든 학생들이 차별 없이 제주도 수학여행을 글로벌 해외연수, 중국의 임시정부청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중국에 독립운동했던 임시정부청사, 그리고 중학교 3학년들은 우리 논산이 황산벌 역사 현장에서 백제 문화가 잘 되어 있는 일본의 오사카 교토 나라를 한 분도 빠짐없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가게 됩니다. 1년에 3,000명씩. 굉장히 큰 사람에 대한 투자이죠. 이제 우리 청소년들은 세계의 청소년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면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또 여기 보면 폭력학대 신고 대응센터가 있습니다. 폭력학대 신고 대응센터는 우리가 늘상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되죠. 정인이 양의 학대를 당해서 우리가 대처를 잘 못해가지고 결국은 안타까운 운명을 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계속해서 반복이 될까?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실질적으로 양천구에 사는 정인이 양이었는데, 그러면 양천구에 폭력 학대나 이런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현장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면 골든타임을 사수하고 현장에 즉각 양천구의 아동복지팀, 그리고 양천경찰서의 지구대나 함께 현장에 출동해서 단절을 시키고 그 골든타임을 사수해서 생명을 안전하게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업무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서울시장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치와 분권은 생명이고 안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장에서 저희들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지방정부에서 이걸 대응해야 되는데 광역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이제 기초지방정부로 이 업무는 이관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관이 됐는데 보니까 여성에 대한 업무도, 다문화 가정에 대한 업무도, 그다음에 어르신에 대한 업무도 우리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논산시에서 제가 정인이 양 사건, 이런 안타까운 것을 극복하고자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 어르신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장애인, 여성, 다문화, 그리고 데이트 폭력까지 즉각 우리 논산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과 학대는 현장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자. 그래서 폭력학대 신고 대응센터가 24시간 논산 경찰서에서 폭력학대 신고 대응센터에 상근자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12명이 근무해서 24시간 폭력학대 신고 대응센터에 전화를 주시면 즉각 저희들이 현장에 출동해서 위기 상황도 극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누가 주셨냐면요, 바로 우리 시민들께서 정책을 제안해서 우리 논산시에서는 이런 주신 귀한 정책을 디자인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논산의 시민은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그 가운데서 우리 논산의 지속 가능한 논산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494개의 마을 시민이 주민이 어렵고 힘들 때 함께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사는 따뜻한 동고동락 공동체가 될 때 지속 가능한 논산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 논산시에서는 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제안들도 우리 마을 자체와 우리 주민 자체에서 시민들께서 다양하게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을 단위를 동고동락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마을이 가족이 되고 학교가 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홀몸 어르신들이 공동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마을에서 한글 대학이
운영되는데요. 2012년도에 제가 민선옥이 시작되고 나서 현장에 사회복지관에 어르신 한글대학 공부하시는 분들 격려하기 위해서 갔는데요. 한 분 어머니가 황 시장, 아침에 내가 새벽밥 먹고 차 2번 갈아타고 여기 사회복지관에서 공부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그냥 굉장히 송구하고 죄스러웠어요. 어디라도 숨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보통 보면 한글을 배울 기회를 놓쳤던 분들이 일제강점기나 보릿고개 시절에 우리 어머님들, 대부분 어머님들이 되시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 아들 1명 정도 학교 보내고 여성은 무슨 학교냐, 공장에 취직해야지, 뭐 이런 우리 어머니 세대의 분들이시죠. 그런데 그분들의 연세가 80에서 90 정도 다 되시는데 아침 다 무릎 수술을 보통 다 했습니다. 마을 단위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계신데 차를 아침에 2번 타고 새벽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 마음이 너무너무 제가 부끄럽고 죄송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우리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해왔습니다마는 그 순간 나는 이 어머님의 눈을 보고 일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머릿속으로 관념적으로만 일을 했구나. 굉장히 어머니한테 부끄럽고 송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요자는 그 80, 90대신 어르신들이신데 그 이후에 마을로 이제 한글 선생님이 마을로 찾아가게 되면서 350개 마을에서 3,500분의 어르신들이 열공하는 논산이 되었어요. 근데 이분들한테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글을 과거에 몰랐는데 이제는 읽을 수가 있어요. 또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시를 쓰고 그림을 쓰고 이제는 백일장을 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책도 자서전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교보문고에 가면 내 이름 쓸 수 있다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대한민국의 거의 베스트셀러까지도 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눈 그리고 어르신들의 눈 정말 필요로 하는 우리의 정부에 필요로 하는 분들에 대한 눈을 보고 일을 해야 되겠구나. 머리와 관념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요즘에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한 생각들이 듭니다. 정부 예산안을 보면 우리 코로나가 1년 10개월 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규제는 안 했지만 여행업이나 그리고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힘들어서 일용직으로 나가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까지 두텁게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의 가게와 상점이 잘 될 수 있도록 소비를 촉진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5차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역화폐라는 이 지역화폐라는 내용으로 골목골목 상권이 경제가 소비가 촉진되는 것을 봤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이러한 2가지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특히 오늘 우리 시장 군수님들 같이 함께 오늘 행사 때 시작할 때 지역화폐 예산 3조 원 증액 요청을 우리가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올해는 1조 한 3천억 정도의 지역화폐 할인을 재정 당국에서 일정 정도 보전을 해줬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2,400억 정도 한 77%에서 80%가 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게끔 정부가 책임 있게 예산을 증액해서 오히려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3조 정도 증액을 해서 정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상점과 가게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 있게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현장에서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눈을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머리와 관념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렇게 정책 대회를 통해서 많은 우리 시장 군수님들의 좋은 정책들이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의 눈을 보면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분들을 위한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고민 속에서 그동안 그 시장 군수님들이 또 공직자들이 그렇게 일을 해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우리 위드 코로나 관련돼서 지역화폐 예산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요. 마을이 병원이 되고 공연장이 되고 자 논산역 아까 저 글로벌 해외 연수 했는데 사람에 투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모든 시군구에서 같이 함께 살펴보시면 우리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의 권한을 주민에게, 이것은 5,000명의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시민운동장에서 직접 주민들이 제안해서 투표 80%로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논산이 15개 읍면동장인데요. 시범적으로 하지 않고 15개 읍면동을 바로 19년도부터 우리 주민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했고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의 업무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무관급 이상 자격이 되는 분들이 보통 경쟁률이 4대 1까지 가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하나 문제가 있어요. 시장은 굉장히 섭섭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사무관급 공직자들이 시장님 저 취암동장 보내주세요, 연못장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시장한테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가고 싶은 그 읍면동의 주민들의 눈을 보면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인사 권한이 없어져서 굉장히 서운한 듯한 마음이 처음에 들었지만 결국 이 우리 읍면동장이 시장의 눈을 보지 않고 주민의 눈을, 시민의 눈을 보고 일을 한다라는 것이 뿌듯했어요. 굉장히 고마웠어요. 예. 그런 우리 또 지원해서 읍면동장을 우리 선택해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웠고 그렇게 또 참여하는 우리 공직자들도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의 눈을 보고 사무관들이 읍면동장 보내달라고 하지 않고 시민들한테 가서 눈을 맞추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시민이 시장인 시대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우리 주민참여 예산제, 우리 마을 자치회에서도 제한된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뭐 다양하게 모든 시군구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폭력학대 신고 대응센터 이 부분도 국가에서는 아직 제도가 미비합니다만은 제가 정인양을 보면서 이 문제를 현장에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고민 속에서 각각의 센터를 만들기는 굉장히 이 예산과 한정된 인력 갖고 하기는 어려웠고요. 그래서 여성, 다문화, 노인 그리고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까지 또 아동 폭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요즘에 어저께는 스토킹에 대한 아주 참 안 좋은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현장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학대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다. 향후 이러한 제도는 제가 이제 정부에다가 그렇게 요청할 계획입니다. 자, 자치분권은 시민으로부터 시작되고 지방정부, 정부의 주인은 바로 시민이고 주권자인 우리 주민입니다. 시민이 만들어가는 도시, 바로 시민이 시장인 논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